이머징 마켓 아시아의 PBR만 준 거예요. 되게 보수적으로 준 게 3,100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얼마까지 갈 거다 예상하시죠? 제가 보는 건 3,100은 한번 터치를 충분히 한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때 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코스피 지수 전망은 3,100을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연간 목표로 생각했던 지수를 사실상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연간 목표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목표 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더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속도가 좀 빨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야, 2,700 가니까 또 그냥 등 밀려가지고 3,000 넘는다고 또 부르는구나. 아유, 기관 투자가 진짜. 저는 2001 때도 2,600 간다고 말씀을 되게 보수적인 드렸고요. 기관 투자가긴 하세요. 저는 강세론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장의 국면을 되게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보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밸류에이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아직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뭐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빨리 합의가 돼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나올 거고요. M2가 지금 25%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5% 증가한 것들도 유동성이 충분히 돌아가지고 막 쓰여지고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13.6입니다. 평소에는 7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금액으로 얼마냐 하면은 평소보다 1조 달러 정도를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안 쓰고 자기 통장에 평소보다 2배 정도로 돈을 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는 완전히 회복을 다 했거든요. 통계 보시면은 코로나 전 수준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미국 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소비를 할 여력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 활동이나 기업 이익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똑같이 통계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프레드라는 그 연준의 사이트에 가시면은 세일즈 투 인벤토리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 대비의 재고율이라는 건데 재고율이 역대급으로 제일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재고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재고를 축적을 해야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비는 다 살아나는데 공장 가동률은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도 글로벌하게는 아직은 모자른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재고를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는 평소에 쓸 만큼의 생산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재고를 정상 수준까지 만들 만큼의 생산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나 이러한 액티버트 지수들은 당분간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유동성, 그 다음에 경기, 코스피의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약 40% 정도로 예상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올해 베이스가 좀 낮은 편이고요. 기업 이익이 그 정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일정 부분 반영을 해줬지만 내년도에는 또 이익이 올라간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은 일단은 꺾일 요인이 경기나 이익에 있어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노이즈는 뭐 중간중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그래도 태클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쪽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3,100이라는 밸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코스피가 이제 PBR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0.8에서 한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1.2 찍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1.26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미국은 한국보다 ROE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은 ROE가 16% 정도 되고요. 한국은 ROE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워드니까 이제 앞으로 1년간 8%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PBR이 1.2배 뭐 여기밖에 못 가는 건데 이익이 40%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주는데 저희가 이머징 마켓 아시아에서도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원인 증가율. 그래서 제가 준 거는 이머징 마켓 아시아의 PBR만 준 거예요. 되게 보수적으로 준 게 3,100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속내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얼마까지 갈 거다 예상하시죠? 제가 보는 건 3,100은 한번 터치를 충분히 한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때 또 출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목표 지수를 말씀드리면 되게 좀 그쵸, 어렵죠. 곤란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때 그러면은 팔란 얘기냐라고 오해하실 수 음. 있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리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금리, 정부 정책의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100이 못 갈 수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틀렸네 하고서 그냥 2,900에 팔아야 될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올해 연말은 지나갔지만 다시 또 대주주 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이랬을 때는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3%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외국인까지 다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 없을 거는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어떤 게 가능해요? 미국의 페드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미국 거고요. 페드의 정책. 페드가 예를 들어서 금리는 안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기는 한 2년 뒤나 돼야 뭐 생각해 볼까 말까인데 하지만 국제 금리가 네.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랬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유동성 회수를 했을 때 페이퍼링의 조짐 가능성이 예, 보였을 때 예, 이런 그때. 것들이 사실은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위로 더 충분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상승 여건이 세 가지로 탄탄하게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담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화차? 아까 뭐 대섹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총 한 6개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또 답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차와만만 맨날 얘기하면 재미없으시고 또 다 아시는 거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ETF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행 레저 ETF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두 개 기업이 조금 안 좋아져도 전체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ETF로 대응하시는 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보시면은 사실 좋은 접근일 것 같고요. 글로벌 ETF 중에서 해외 한국 ETF도 있어요. 한국 ETF도 있어요? 네, 한국 ETF 오, 좋네요. 어디 뭐 K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다 T 있습니다. 좋아하세요? 코덱스 타이거에 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일 위는 여전히 반도체.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이클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을 뿐이지 이거는 한 1년 정도는 그냥 좀 안심하고 이 사이클은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엔터주 3인방이랑 금융주를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예. 이제 수명을 다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엔터주는 뭐 저희 계속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빅히트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저희는 빅히트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YP 많이 올랐는데 충분히 여전히 싸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엔터주 좋을 거라기보다는 그 내부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니쥬라는 그룹이 지금 얻고 있는 초창기의 이익이 그전 트와이스급이기 때문에 트와이스가 먹여 살렸었는데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보다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같은 엔터주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은요, 금리가 올라가야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실질금리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인가 그때 좋다고 은행주를 말씀하셨어요. 네. 사시고 10%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은행주는 좀 쌀 때 샀다가 남들이 뭐 이렇게 좋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때 팔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전략이라서 은행주는 굳이 제가 그것까지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때 이후로 10% 이상 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 상태로 20% 지금 올랐더라고요. 20%. 20%. 예. 이렇게 정말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섹터와 종목들이 약간 쪽집게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뭐 시장이 올라서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내년 증시에 주목해야 될 6가지 섹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